네, 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주마루에서 사회를 맡은 김정순입니다. 네, 오늘서부터 한양대학원 동양문화학과를 졸업하신 이상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동양문화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럼 졸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에 졸업을 했고요. 네. 그 이전에는 이제 다른 기관에서 네. 근무를 하다가 공부를 시작한 거는, 이제 명리학 공부를 시작한 거는 한 5, 6년 됩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도 이런 쪽에 관심이 참 많으셨죠? 그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네. 하는 부분은 이제 서로가 고민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과거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대에 왔을 때 그 시대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이 네. 진짜 시냇물처럼 흘러갔다면은 그거는 이제 조선시대 얘기고, 지금은 번개처럼 휙휙 지나가다 보니까 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KTX 타고 가면 3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늦어도. 네. 근데 조선시대에는 며칠 걸리죠? 15일 이상 걸리죠? 걸어가야 되니까. 맞아요. 그만큼 빨리 변하는 세상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시간. 그래서 뭐 상담하는 전화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 거에 도움을 드리고자, 상담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아우, 잘 나오셨습니다. 예. 저도 궁금해지네요. 예. 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좀 준비를 네, 해주셨나요? 오늘은 이제 통상적으로 음양오행과 네. 궁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음양오행은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뭐 태양과 달, 낮과 밤, 어둠과 밝음. 이래가지고 음양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이해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보면은 태극 무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음양이라는 부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궁합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궁합이라는 부분을 보면은 이상하게 이제 이상한 쪽으로만 가는데, 네. 조선시대 그 관상가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볼게요. 우리 그 삼국시대에 보면은 고구려에서는 일자라고 해서 하루를 보는 자라는 기관으로서 이제 그 관청을 운영을 했고, 백제시대는 일관부라고 해가지고 마찬가지 천문을 관측하는 기관을 뒀고, 그 우리 우측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첨성대가 있죠? 네. 이 첨성대는 신라시대에 천문을 관측하는 기구였습니다. 우리 뭐 나이가 계신 분들은 수학여행 가셔가지고, 경제 수학여행 가셔가지고 많이들 이제 첨성대 앞에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러던 것이 이제 고려시대로 와가지고는 이제 서운관이라는 관청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만들어져가지고 천문 관측을 주로 이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는 이제 서운관의 직제를 그대로 운영하다가 이제 관상관부로 직제가 바뀝니다. 네. 관상관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천문을 관측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둥을 예측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날씨 예측. 비가 오나 안 오나. 네. 우리도 지금 뭐 오늘 촬영하는 날짜를 보면 그 남부지방에 장마가 오냐 안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이제 기상 레이더로 인공위성으로 언제쯤 비가 온다 안 온다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오로지 구름의 방향, 바람의 방향, 이것을 가지고 별자리의 방향을 보고서 비가 온다 안 온다를 예측을 했단 말이죠. 네. 네. 그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상감의 임무는 왕실의 애경사, 태길. 뭐 예를 들어서 공주님이 결혼식을 한다, 왕자님이 결혼식 한다 그러면 그 날짜를 태길한다든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왕께서 어디를 이제 시차를 가셔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뭐 길한지 흉한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왕실에서 풍수, 어디에 정각을 짓는데, 성을 짓는데, 또는 관청을 짓는데 여기가 길한지 아닌지 하는 풍수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현대에 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점성술로 살짝 좀 오해가 된 부분이 있어요. 미신으로 그러니까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제 해방 이후에 뭐 기상대, 관상대 이렇게다가 이제 기상청, 서울 기상청, 뭐 경남 기상청에서 기상청으로 되고, 그 다음에 천문대로 이제
두 개의 단체로 현대화돼 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러게요. 저희 이 천문대에 네. 저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예. 예, 그때 거기서 친구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는 거기 들어갈 수 있겠는데 지금은 들어가지 못하게 다 이렇게 막아놨죠. 막아놨잖아요. 예,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워요. 거기서 굉장히 많이 좀 그랬던 추억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그림은 네. 제가 지난주에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오, 예. 네. 여기가 이제 징기스칸 고향인데 아, 여러 장의 사진 중에서 이제 일부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 몽골 분들은 음, 자기들만의 그 토속 믿음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일이 잘 안 되면 음. 안 풀리면 징기스칸 고향을 간답니다. 오. 고향에 가서 한 바퀴 이게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오면 또 일이 잘 풀린다고 네. 얘기를 한다고 하니 그것이 아.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렇다는 느낌만 네. 보고 여러분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음. 아, 내가 뭐 일이 좀 막힌 부분이 있으면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한번 비나이다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그림을 보고 예, 이렇게 벽에다 붙이고 딱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좀 되겠네요. 좀. 예, 비나이다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비나이다. 예. 네. 궁합이라는 부분을 가면은 네. 그러니까 궁합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이긴 하지만 네.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이제 한문이라고 합니다. 오. 이거는 이제 주로 연인 또는 부부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네. 현대적으로는 사회생활, 네. 음식 문화에서도 사용을 하고 네. 이게 합의되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케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 이제 케미스트리라고 네. 하는데 이거는 두 사람이 서로 잘 맞고 합이 좋냐 안 좋냐 하는 부분. 우리 뭐 연예인들 보면은 드라마상이나 뭐 방송을 제작할 때 합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을 뭐 케미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여기 우리 합이 안 맞아. 서로 만나면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맞아요. 괜히 싸워. 맞아. 둘이 만나게 하면 괜히 싸워. 맞아요. 둘이 만나면 서로 좋아 죽겠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끼리도 그렇고 여자끼리도 그렇고. 네네. 예. 남녀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딱 예. 보자마자 이렇게 잘 예. 통하고 뭔가.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딱 3초 만에 그 사람과의 어떤 그런 이 사람이 나랑 좀 잘 맞을 것 같다, 안 맞을 것 같다. 그걸 느끼는 게 딱 3초래요. 예. 예. 하도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잘 만나다가 술 한잔 먹고 나면은 머리끄덕이 자꾸 싸우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식사 비용은 먼저 내겠다고 또 싸우는 네. 경우도 있고. 그거는 안 싸울 것 같은데? 가끔 보면 술 한잔 드시고 취하시다 보면 야 내가 낸다 그랬잖아 이러면서 네. 싸우시는 분도 있고 네. 다투세요 그냥. 근데 그건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요즘은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은 이제 n분의 정확하게 네, 계산하는데 요즘은 거의 다 딱딱. 하는데 n분의 1로 이제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윗세대에 계신 분들은 예, 그런 분들은. 조금 내가 낸다고 했잖아 왜 네가 내려고 그래 네가 네. 나보다 잘 살아 그러면서 상대방의 뭔가를 좀 긁어가면서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살짝 좀 있습니다. 네네네. 예. 맞아요. 우선 이제 궁합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네. 상생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 사주를 풀이를 할 때 네. 태어난 년, 월, 일, 시가 있는데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어난 날짜, 시를 기준으로 이제 오행을 잡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간 지지에서 천간되는 부분에서도 날짜를 잡는데 그게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게 천간의 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수의 날짜에 태어난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라는 부분은 토의 날짜에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청색은 목의 날짜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의 날짜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5개의 날짜가 목, 화, 토, 금, 수 해가지고 5개의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의 기준에 따라서 식상, 죄성, 관성, 인성이 이제 구분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저희가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하실 때 나는 어느 날짜에 태어났어요 하고 물어보시면은 그 선생님께서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태어났습니다 하고 상담 선생님께서 네.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런 걸 듣고 요 관계, 상생의 관계에 대해서만 먼저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나의 오행에서 식상은 나의 능력으로 보는 거고, 네, 그리고 재성은 사업과 재물운으로 보는 것이고, 네, 관성은 취업, 네, 관직 이런 걸로 보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인성은 자격증과 학력, 환경. 예, 이런 것으로 네, 보고요. 네, 네, 나의 어떤 내가 금이고, 네, 그리고 또 오른쪽은 내가 토고. 네. 네, 그럴 경우에 이게 식상과 재성과 관성, 인성이 이렇게 다 나를 틀리게. 도와주느냐, 음, 누가 어떻게 도와주느냐 네,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명리학을 배우신 분들은 뭐 음, 여기서 이제 다양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우리 전화로 상담할 때는 음, 그렇게까지 설명 들어가면 이게 전화요금이 엄청나게 나오죠. 네. 요즘 금방 끊어버려요. 네, 끊어버리죠. 그래서 뭔데? 결과가 뭔데? 여기가 이렇게. 뭔데? 그래서 내가 돈 언제 버는데? 뭐 이렇게 됐고, 돈 언제 버는데? 그리고 얘기했던 맞아요. 저희도 상담하다 보면은 네가 노력을 해야지 돈 벌지.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니?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네네네네. 맞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사주의 구성 요소는 태어난 년, 월, 일, 시간이 이제 이게 되어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태어난 년과 월은 누가 정해주는가? 음,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정하십니다. 부모님이 오늘 태어난다고 치면 10개월 전에 부모님이 사랑을 통해서 음, 그것이 이제 그 난자와 정자와 만나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지면서 아기가 생성이 되고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지나가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오늘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되면 며칠 되겠죠. 280일 뭐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의학적으로 따지면은 그것은 이제 부모님이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일과 시간은 누가 정하냐? 아이가 정합니다. 물론 이제 칠삭둥이, 팔삭둥이도 있지만 조산하는 네.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정상적이라면은 그 날을 채워갖고 나오는 거죠. 채워갖고 나오는 거고 내가 좀 뱃속에서 있으면서 좀 빨리 나갈래. 2, 3일 예정일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예정일보다 늦게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아이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 명리학에서 봤을 때 태어나는 연도는 조상, 국가, 그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는 월은 부모님과 그 다음에 사회성 또는 직장 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 네. 태어나는 일자는 나의 성향 나는 이런 방향이야 저런 방향이야 나는 뭐 공부하는 사람이야 나는 소를 키우는 사람이야 뭐 나는 뭐 조종사가 될 사람이야 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나의 자녀는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예측을 하는데 시대별로 이제 틀려요. 조선시대는 평균 수명이 몇 살? 거의 60. 조선시대. 더 짧은가? 조선시대는 45세에서 50세죠. 네네네. 그러니까 60세 환갑잔치가 대단히 크게 했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환갑잔치?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 칠순잔치? 그거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팔순잔치? 그거는 하는 것 같아요. 가끔. 가끔, 맞아요. 구순잔치는 대대적으로 합니다. 네, 맞아요. 100세 뭐 가면 이제 더 크게 하고. 네. 그런 것처럼 요즘은 한 개의 연, 월, 일시를 조선시대는 뭐 15년 단위로 끌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15년 단위로 해서 끌었다는 얘기도 하고 요즘은 뭐 그 학자에 따라 틀렸는데 한 개의 사주, 한 연주를, 연, 월, 일시를 하나의 기둥을 봤을 때 이 기둥을 20년으로 보느냐, 25년으로 보느냐 이게 틀리는데 통상적으로 뭐 20년으로 봅니다. 근데 태어난 연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20살까지, 네. 월은 20살부터 40세까지, 일은 40세부터 60세까지, 시간은 60세부터 그 이후 노후로 이제 계산을 끊으면 대부분 이제 연, 월은 누구의 영향에 의해서 살아간다? 부모님. 부모님과 조상님의 조상. 영향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일과 시간은 자기의 영향으로 해서 살아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또 이제 넘어가고요. 네, 그렇군요. 제가 그 연과 월은 사실 이게 네. 내가 이렇게 정하고 싶어도 이거는 그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네, 연과 월은. 예, 그래서 우리가 거의 한 10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게 이제
팔싹동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그 계절이 그 8월 달이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도 거의 일과 시간, 예, 요걸 이제 날짜를 잡아서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팔자가 다 있더라고요. 다 그 있죠. 날짜에 그게 딱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맞습니다. 그 달과 일과 그 시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오늘 이제 제가 오늘 방송하는 날짜가 2024년 7월 1일입니다. 네. 예.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을 이제 보시겠지만 이 날짜를 태어나는 아이를 이제 놓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있다면 네. 김 선생님 이 화면에 태어난 아이가 어떤 사주의 아이겠습니까? 이 날에 태어난 아이는 그 일이, 그러니까 태양이잖아요. 네. 예, 태양이니까 또 게다가 또 이제 여름날에 강한 태양의 기운으로 태어났으니까 기본적으로 힘은 좀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네. 그리고 밝고 명랑하고 그러긴 하는데 사주에서 보니까 이제 나무가 많잖아요. 네. 나무가 이 아이에게는 이제 인성을 뜻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아이는 받을 복이 많고 그리고 주변에서 또 도와줄 사람이 좀 많고 예, 또 학식적으로 예, 공부하는 거 이런 걸 또 좋아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좋아하고 또 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 사주를 딱 보는 순간 음. 이 아이 오늘 태어나는 이 아이는 시간을 빼놓고 봤을 때 네. 시간은 뭐 자기들 맘대로니까 병원에서 그 조율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근데 본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화와 목이 좀 많은 네.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앞에 도표에 동그라미가 있죠. 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성과 네. 화가 목과 화가 좀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나중에 연구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데 직장은 또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주력으로 하되 그 사주에 수가 없기 때문에 수와 관계된 그 융합이 된 부분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오늘 이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수가 없잖아요. 네.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수는 이 사람한테는 관을 뜻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매여 있는 거라든가 그런 게 좀 싫어하겠죠. 그래서 프리랜서적인 거라든가 독립적인 거 그러면서 연구직 뭐 그런 관련된 그런 거면은 상당히 잘 맞을 것 같네요. 매여 있지 않는 일이면 상당히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궁합 합이라는 부분은 어떤 케미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이 케미라는 부분을 이제 다시 이제 보면은 여기 그림에 보면은 탁구 선수 신유빈과 전지희가 이게 있습니다. 사주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이 사주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사주를 이제 분석하신 분들이 있어서 시간은 모르겠으나 네. 태어난 연월 일만 이렇게 본다 하면은 네. 자, 전지희 선수 같은 경우는 일이 이제 태어난 날짜 일이 정화예요. 네. 정화고 신유빈 선수는 을목. 네. 을목이다 보니까 어때요? 목생화가 되겠죠. 네. 서로 그러니까 합이 천간에 태어난 날짜의 합이 목생화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네, 우선 천간의 합으로. 천간의 네. 합으로. 목생화로. 그다음에 월은 봤을 때 똑같이 경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고 있는 역할. 서로 경금. 경금. 또 지지로서는 술토 오화. 예. 예. 그래서 그 경금과 경금은 이제 서로의 비견을 뜻하는 예. 거고 술토와 오화는 또 화생토로 해서 서로 지지로서는 생해주는 관계로 관계죠. 되고. 네. 네. 그래서 좋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연주도 마찬가지 네. 환경적인 요소로 본다 하면은 네. 서로가 국가대표가 됐고 네. 그다음에 전지희 선수는 이제 임수, 네. 그다음에 신주빈 선수는 간목. 네, 간목. 그러니까 수생목 해서 합이 서로가 잘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연치 않게 이 두 사람이 케미가 잘 맞는구나, 합이 잘 맞는구나 봤는데 우연치 않게 사주로 보니까 이렇게 또 잘 맞는 경우도 있네요. 그러네요. 네. 지금 보니까 서로의 일간끼리도 이제 목생화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일간 지지로 봐도 이제 유축이니까 서로 삼합이 돼서 서로 이 일간끼리로도 상당히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네요. 예, 예. 네. 그다음에 지지에 봐서도 마찬가지. 지지 일간끼리도 봐도 네. 토생금 네. 되고 토생금. 있고, 그다음에 월간도 봤을 때 지지 월간 봤을 때 화생토가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연가에서 마찬가지 서로의 그 합이 잘 맞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천생연분이죠, 이 사람들이. 아, 그러게요. 네. 오, 서로가 이렇게 딱 도움을 주고 서로 네. 이렇게 받쳐주고, 아, 그런 사람은 참 만나기 쉽지 않은데, 두 그렇죠. 사람은 굉장히 그 월과 또 년과 또 일에서 서로가 또 생을 해주고, 그리고 또 삼합이 되고, 네. 그러기 때문에 궁합이 상당히 잘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 스포츠에서 이 네. 케미가 이렇게 잘 맞는 궁합이 이런 식으로 또 이루어지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연어 릴시 이렇게 다 맞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시까지 맞는다면은 정말 그것은 앞으로 미래까지 서로가 계속 쭉 꾸준히 갈 수 그 두 사람 있다고. 중에 한 명이 네. 성전환 수술을 해든가 해야겠죠? 시는 이제 서로 모르지만, 모르지만. 어쨌든, 네. 지금 이제 시까지 만약에 서로 이제 잘 맞는다면은, 두 사람이 끝까지 서로 이제 잘 소통하면서 갈 수 있다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도쿄올림픽 때 보니까 네. 신유빈 선수하고 예선에서 만났던 그 베네수엘라의 그 선수분이 계시더라고요. 60대 되신 분인데 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신 분인데 요번에 파리올림픽에도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만 잘 하시면 네. 60대까지도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운동선수들은 좀 기본적으로 짧잖아요. 네. 예, 30이 넘어가면은 거의 이제 운동을 거의 많이 이제 적고 그러시긴 하는데, 음. 그래서 젊었을 때 크게 에너지를 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년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긴 하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시가 안 좋아서 그럴까요? 글쎄요. 네, 그거는 그래서, 대운의 관계를 봐야겠지만은 대운의 관계.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운은 또 뭐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네.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우는, 그러니까 1년 연우를 말하는 거고, 대운은 10년마다 이렇게 주기로 이렇게 바뀌는 그 대운을 말하는 건데, 그 대운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 전지희 선수와 또 신유빈 선수가 이렇게 잘 맞는 그런 궁합을 저희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렇게 음양오행과 궁합을 보니까요, 참 이제 연어, 리시 이렇게 다 맞아야지 서로가 함께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일간끼리 부부 인연 이런 걸 보는 건 또 일간끼리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일간과 또 지지하고 또 합. 이게 또 잘 맞아야지 우리가 부부 인연으로 백년해로로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부부궁합으로 본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그게 일주기를 해서 이렇게 보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시대 관상감은 네. 4개의 연주를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왕자의 배우자감을 구하고 했는데, 네. 현대 사회에서는 일주와 월주까지만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하고 월주. 네. 네. 궁합이 서로 이렇게 잘 맞고 가면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을 텐데, 근데 요즘은 이제 개인 시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서로 맞춰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궁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서로가 노력하고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도 잘 갈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걸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네. 또는 비즈니스상에서의 네. 합에 대해서 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네. 우리가 이제 음양오행과 어떤 궁합이 어떤 네. 것이 있는지, 그런 다음 시간에 그럼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저희가 그 유튜브에서 보면요, 유림방송 사주마루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